지난주 안 올라가고. 그래서 완벽하게는 못하더라도 내 걸로 이제 만들어 놓는 시기로 이제 진행해야 될 적정한 시기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만약에 진짜로 이제 29년 리세션이 발생할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리세션이 발생한다고 가정하면은 기회가 큰 기회가 이제 개인마다 이제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그때 이제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서 자산이 이제 점프업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보통 투자자들 이제 성공한 투자자들 보면은 대부분이 증시 폭락했을 때 그때 이제 기회를 잘 잡아갖고 거기서 이제 자산을 상당히 업시켜서 그걸 누적시켜서 이제 진행했던 경우들이 많거든요. 일반적인 증시 여건에서는 자산을 크게 이제 부풀릴 수 있는 기회가 폭락 시기보다는 낮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여러 성공하신 투자자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그 폭락 시기를 잘 이용해서 이제 뭐 리밸런싱을 하거나 아니면은 추가 매수를 통해서 자산을 크게 늘렸던 사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증시 여건 계속 빠지는데 보기 싫더라도 이제 이럴수록 내가 주식을 계속 하시려고 한다면은 마음은 잘 이해하지만 적어도 이제 공부에 매진해야 될 필요성이 높은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잔소리해서 죄송하고요. 그래서 이제 텔레그램에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잠깐만요. 목이 안 좋아갖고 100% 25년에 리세션이 발생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과거 이제 기록치를 비교해 봤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개념으로 이제 접근하고자 합니다. 근데 그거를 떠나서 일단은 리세션 여부를 떠나서 구조적인 성장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섹터가 어딘가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해볼 수밖에 없는 여건이에요, 현재. 그래서 많이 있죠. 이제 소비재나 뭐 자동차, 테크, 반도체 뭐 그런 것들 좋은 것들 많죠. 화장품, 바이오, 제약 뭐 그런 거 있는데 일단 정량적 데이터베이스로 하는 투자자이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이제 실질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섹터는 보통 수주형 기업들이 많잖아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요.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이제 지금 현재 여건이 좋아 보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리세션이 발생하면은 소비재니까는 소비자의 마음이 급격하게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여건이 좋다고 하더라도 구조적 성장이 발생할 수 있다고 단언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소비재는 제외시키고 반도체도 마찬가지죠. 또 이제 뭐 핸드폰이나 스마트폰이나 PC하고 수요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리세션이 발생하면은 소비재가 꺾이면 이제 테크나 반도체 쪽도 이제 꺾일 수밖에 없겠죠. 근데 수주 산업을 생각하면은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선수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막대한 선수금이 뭐 다른 뭐 장비주나 반도체 장비주나 디스플레이 장비주나 2차전지 장비주들도 선수금은 있는데 거기 대비해서 미리 취한 선수금이 상당히 이제 많이 금액이 상당한 또 이렇게 비교해보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미래 매출 추론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이제 갖고 추론을 할 수 있는데 맨 처음에는 이제 수주 정보,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선수금, 세 번째는 이제 재고자산 이렇게 세 가지 조건으로 갖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매출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신뢰도가 높은 것이 선수금이 있죠. 수주 정보는 이제 계약이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신뢰도가 선수금에 비해서는 낮고 그다음에 재고자산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낮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여러 가지 고려를 해보면은 아무래도 국내에서는 조선주 쪽하고 기자재하고 피팅밸브 쪽이 가장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리세션이 발생하더라도 매출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섹터라고 생각해서 조선주를 이제 선정했고 일단 기본 과정은 이제 리세션이 발생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여건이 보면은 조금 흥미로운 점이 보면은 과거에 이제 두 차례 금리 인하, 첫 번째 금리 인하는 가까운 예로 2019년도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그 다음에 2007년 말쯤에 했잖아요. 근데 조선 섹터를 생각하면은 슈퍼사이클이 지금 현재하고 과거에 2차 직전 슈퍼사이클이 2007년이었어요. 2007년, 2008년, 2012년. 그런데 공통적인 게 뭐냐면은 현재 2007년하고 현재 2024년은 첫 번째 금리 인하 시점하고 또 맞물리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 사이클, 슈퍼 사이클도 맞물리고 금리 인하 사이클도 맞물리고 그 다음에 리세션도 맞물릴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는 2007년하고 그런 판박이 여건이 데자뷰 여건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지난 8월 초에 이제 폭락이 발생됐었잖아요. 글로벌 폭락이. 근데 그 선제적 조정 조건이라고 이제 글을 남겼었는데 그때 여건하고 시점이 여태까지 진행 상황이 거의 뭐 유사하게 발생되어 왔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참조했을 때는 아무래도 9월 달에는 이제 금리 인하 직전에서 이제 한 2주에서 3주 전부터는 폭락이 또 발생되거든요. 과거 기록을 참조했을 때 물론 그게 발생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여태까지 이전 기록으로 봤을 때는 거의 뭐 비슷하게 발생됐다는 거를 일단 팩트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계속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시면은 조선 국내 2008년 제가 97년부터 이제 96년부터 주식 투자를 했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2008년은 그렇게 잘 기억나지 않지만은 경험을 했었는데 그때 기억으로는 조선주가 파나오션 같은 게 아까 올려드렸지만은 2008년 금융위 시기에 폭등을 20배를 했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있었고 다른 뭐 기억으로는 종목들이나 섹터들은 뭐 반토막이 아니라 뭐 10분의 1도 막 5분의 1도 막 그런 거는 비일비재했었죠. 그때 2008년 금융위기 때. 근데 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반토막이면 상당히 이제 양호한 그때 모습을 보였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좀 서론이 길었는데 그런 이제 기본 개념을 갖고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원래 주식 투자라는 거는 이제 기업에 집중해서 이제 기업에 집중하는 것이 이제 정석적이잖아요. 근데 현재 여건이 기업에 집중할 수가 없는 여건이라고 판단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크로 여건이나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거기에 이제 시나리오를 겹쳐서 가장 한두 개 섹터를 정하고 그다음에 해당되는 섹터의 좋은 종목들, 기업들을 선정해서 이제 분석하고 거기에 맞게 적정하게 대처하는 이제 구간별로 이렇게 시나리오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 개념하에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고요. 조선주. 네, 한번 시작해 볼까요? 근데 정리는 하는데 일단 보강 예정이고요.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아직 미완 성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이제 완벽한 데이터는 아니고 일단 1차적으로 설명드리면서 또 깨닫는 게 있기 때문에 일단은 원래 오늘 취소하려고 했었는데 그래도 또 예정을 했으니까는 진행하는 것이 맞다 생각해서 일단은 오늘 진행 1차적으로 한 다음에 설명드리면서 제가 이제 이해를 제대로 못했다고 생각하면 다시 한번 보강해서 할 거고 보강해야 돼요. 현대미포조선하고 그런 것들도 보강해야 되거든요. 현재. 그래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횡설수설을 하더라도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다음 주에 보강해서 다시 한번 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하나오션입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24년 2분기에 적자를 전환했어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사업 부문이 3개가 있는데 상선, 해양, 특수산업, 기타 쪽이 있는데 상선 매출액 비중이 83%로 가장 높죠. 그런데 전체 사업 부분에서 적자 났으니까 당연히 상선 쪽에서 적자 났겠죠. 이렇게 보시면요. 매출액은 뭐 이렇게 18년 1분기 이후에 역대 최대인데 적자가 발생됐습니다. 슈퍼사이클이라고 하는데
기대치이하죠, 현재. 그리고 어저께 그 외국인 수급 그 2년 누적으로 이제 보여드렸었는데, 하나오션은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습니다. 바닥권이. 그래서 이런저런 여건들 고려하면은 하나오션은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좀 기피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좀 배제될 기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2008년에서 2012년 그 슈퍼사이클하고 비교하려고 하면은 하나오션을 일대 예시로 들 수밖에 없어요. HD 현대제공업은 최근에 2020년 4월인가 그때 1분기 때 그때 재상장했었잖아요. 그래서 과거 자료가 없기 때문에 들 수 있는 게 하나오션하고 삼성중공업이 두 개가 자료로서 이제 가치가 있겠죠. 과거 자료들이 다 있으니까는. 그다음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2024년 2분기에 18년 1분기 역대 최대 매출액 기록했고 흑자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익률도 5.2% 높고 겉으로는 봤을 때는 좋아 보이는데 그 세그멘트 영업 부분별로 구분하면은 조선해양 쪽하고 토건 쪽이 있습니다. 건설 쪽이 삼성중공업의 건설 쪽이 있잖아요. 그런데 24년 2분기에 영업이 흑자가 발생돼서 주요사유는 뭐냐면은 토건 쪽에서 일회성 이익이 이렇게 급격하게 높게 발생되면서 여기서 발생된 거예요. 상선 쪽 조선해양 쪽은 적자 전환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슈퍼사이클이 맞나 그런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인 이제 조선주의 두 개 기업들 이제 하나오션하고 삼성중공업 조선 부분에서 적자가 발생됐어요. 이거 뭔가 좀 이렇게 떠들썩한 거 이렇게 약간 좀 괴리감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이 과연 조선주를 슈퍼사이클로 인정하는 게 맞는 것인가 이렇게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해봤습니다. HD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상계사 중에 가장 좋죠. 이제 24년 2분기에 최대 매출액 기록했고 20년 1분기 이후에 최대 영업이익 이익률. 근데 내면을 살펴보면은 사업 부문이 세 개가 있거든요. 조선 쪽하고 해양 플랜트하고 엔진 기계. 여기가 이제 여기 캐시 카우죠. 이제 여기가 안정적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이익을 창출하는 캐시 카우 이제 라고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시고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핵심은 또 조선 쪽인데 조선 쪽을 보시면은 24년 2분기에 해당 사업 부분에서 매출액도 최대 찍고 이익도 역대 최대 찍었어요. 그래서 HT 현대중공업을 개인적으로는 탑픽으로 이제 상계사 중에서 탑픽으로 꼽는 사유가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조선도 좋고 엔진 기계도 좋다 보시면은 그래서 쌍두마차를 달고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타겟을 한다 그러면 조선주 중에서는 현대미포조선은 아직까지 분석을 덜 했는데 일단 그거 제외시키고 세계사 중에서 HDG 현대중공업이 가장 좋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을 보시면 가장 좋은 걸로 보실 수가 있으세요. 과거의 슈퍼사이클을 보시면은 현재 3차 슈퍼사이클이라고 하는데 하나오션하고 삼성중공업 24년 2분기 실적 보면은 과연 이게 슈퍼사이클인가 의구심이 들긴 드는데 슈퍼사이클이라고 이제 계속 나오니까는 뭐 이렇게 인정하고 일단 기본 베이스로 이제 진행할 거고 2차 사이클 같은 경우는 2008년에서 2012년 발생했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때가 리세션 발생했던 기간이에요. 그리고 2007년에 금리 인하가 있었죠. 이거 현재 2024년 9월 8일 날 FOMC 정례 회의가 열려서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유력시 되고 있습니다. 현재. 과거에 이제 일단 주가를 삼성중공업 주가인데 주가하고 파란색 삼성중공업 영업이 이제 주황색이고 2006년부터 2024년 2분기 분기별로 다 딱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슈퍼사이클이 이제 08년도부터 12년까지로 해놨잖아요. 그러면은 주가 영업이익 측면에서 봤을 때는 너무 길게 펼쳐져 있어갖고 이렇게 보시면은 좀 잘 안 보이시는데 주가 측면에서는 07년도에 일단 한번 휘었고 리세션 맞고 반토막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여기서 거의 2.5배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근데 이 정도 2008년 금융위기 때는 반토막 난 거는 상당히 양호했던 때예요. 그나마 10분의 1토막, 5분의 1토막 그 비일비재했었으니까 뭐.
그래서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때 구간에 2007년에 2008년에 구간 이제 2차 슈퍼 사이클이 나왔잖아요. 현재 3차 사이클 조선업 쪽에. 근데 과거에 이제 보시면은 이게 나스닥 100 지수고 이게 금리 인하입니다. 이게 이펙티브 페더럴 펀드 레이트가 파란색이 이제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이때 발생됐어요. 2007년에 8월 말쯤에. 그래서 선제적 조정이 저희가 8월 초에 발생됐었잖아요.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때쯤 선제적 발생하고 금리 인하 직전에 추가적으로 폭락이 또 발생됐었습니다. 과거 기록을 보시면.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참조해서 이제 현재 24년을 이쪽으로 이제 데자뷰를 하고 가정했을 때는 9월 18일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2주 전이니까 지금 8월 말. 그 지수 고점이 같이 이제 가정한다 그러면은 발생돼서 폭락이 9월 내내 발생됐을 개연성이 과거 전례로 봤을 때는 참조했을 때는 있다고 판단하고 이걸 기본 과정으로 계속 시나리오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월부터는 이제 다시 이제 급등 구간이 나온다고 제가 가정해서 이제 시나리오 잡고 물론 그 소설적인 내용이 써 있죠. 근데 그게 다 베이스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월에 피날레 한번 올라가고 11월부터 리세션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은 그렇게 계정 기본 가정을 갖고 있어요. 그런 가정을 갖고 이제 설명드리는 거예요. 너무 이게 소설 같나요? 대응을 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발생 안 하면은 좋고 이렇게 발생 안 하고 계속 올라가면 뭐 조선주 이제 좋으니까는 계속 올라갈 거 아닙니까? 좋을 거고 리세션이 일단 가정하고 대비를 하면서 거기 맞게 이제 대응을 하는 거죠. 이제 만약에 진짜로 발생되면 이제 대응을 적정하게 해온 거니까는 리스크를 벗어날 수 있는 거고 두 개의 양방으로 나쁘지 않을 가정을 한다면 이렇게 대출하는 것이 나쁘지 않을 것 같아 판단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주를 이제 다시 한번 보시면 삼성중공업 주가인데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이제 뛰고 주가는 일단 1차적으로 올랐었고 리세션 맞고 반토막 난 다음에 다시 2.5배 정도 올라가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과거 슈퍼사이클 보면은 주영생이 이제 영업이익이거든요. 피크치는 약 11년 2분기부터 13년 3분기까지는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근데 주가는 이것도 시클리컬한 산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도 이제 시클리컬한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를 과거 추세를 보면은 상당히 난해해요. 그거를 먼저 추론을 하기 주가를 선제적으로 이렇게 추론하는 데는 상당히 난해합니다. 왜냐면은 잘 아시겠지만은 매출이나 이익하고 주가 고점하고는 상당 구간을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이익이 정점 나오기 전에 거의 한 2, 3개분기 전에 주가는 뭐 정점을 찍는 사례가 상당히 비일비재했었고 이익이 이제 최저점을 찍을 때 그때 찍기 전에 또 주가 저점이 발생되는 그런 매우 난해한 시클리컬한 이제 섹터라고 보시면 되시죠. 근데 조선주도 마찬가지 시클리컬한 섹터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반도체 같은 그런 어려운 주가와 이익과 상관관계가 보이나 이렇게 체크해봤는데 다행히 이익하고 주가하고 상관관계는 거의 이제 유사하게 흐르고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삼성중공업 과거 자료를 봤을 때는 이익과 주가는 유사하게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 현재 구간인데 현재 구간은 이제 주가가 이제 파란색이고 영업이익 분기별 추세인데 영업이익은 분기별 추세로 상승 추세예요. 그래서 주가도 따라서 동행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보시면 되시죠. 그래서 주가하고 이익은 동행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개념 기획적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렇다면은 조선주 투자에 있어서 현재 이제 그 주가가 보시면은 저점에서 5,000원에서 9,500원 뭐 한 대략 2배 정도 올랐네요. 이게 많이 주가가 낮은 건 아니죠. 근데 보시면요. 그런데도 이거를 현재 25년을 보고 26년을 보고 투자를 할 수 있는가 그걸 가정한다 그러면은 이런 과거 사이클들을 참조하시면은 잠깐만요. 이익이나 실적 특정 구간을 이제 추론하면 되시잖아요. 그러면 그게 언제쯤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찾아 체크해 보는 거죠.
증권사 컨설팅 네이버 이제 증권에 보시면 증권사 컨설팅들 종합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보시면요. 23년, 24년, 25년, 26년, 피크치는 25년으로 컨센이 잡혀 있습니다. 현재. 그렇다면 이거를 베이스로 했을 때는 주가는 2026년에 고점을 찍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보시면 되시죠, 일단은요. 그렇다면 이것만 믿고 진행하면 안 되고, 과연 이제 그 정량적 지표 중에서 매출 추론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는 계약 부채가 있습니다. 선수금이라고 하거든요. 광의의 선수금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래의 매출 추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지표들인데, 수주잔고, 계약 부채, 그다음에 재고자산인데 수주잔고는 취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뢰도가 이것보다는 낮기 때문에 계약 부채가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보시면 되실 거고, 돈을 받았으니까는 미리 고객사로부터 취소가 힘들겠죠. 그러면은 만약에 취소하면 이 선수금이 이제 막대한 선수금이 떼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쉽사리 취소를 할 수가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조선 같은 경우에는 잠깐 보시면은 우리가 뒤죽박죽한데 최근 이제 HD 현대중공업이요 계약 현황을 21년 4분기부터 24년 지금 24년 2분기까지 싹 다 서폿을 뒤져갖고 이제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은 계약 기간을 보시면은 평균 적당 계약 기간을 보시면 주로 대표적인 게 LNGC잖아요. 잘 보이시는 거 모르겠는데 적당 계약 기간이니까는 계약 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계약 위반으로서 이제 위약금이라는 것까지 많이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조선 섹터에서는 계약 기간을 지키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파업 한다고 지금 난리잖아요. 주가가 빠지는 것 같고 보니까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평균 계약 기간이 17개월이에요. 17개월. 이거 기억하시고 최근에 과거에는 16개월, 17개월, 18, 한 척당 LNGC를 대표적인 걸로 보시면 계약한 계산한 거거든요. 그래서 계약자 17개월 보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또 마찬가지 개념으로 접근했을 때 LNGC를 기준으로 했을 때 LNGC는 이제 가천연가스 운반선이죠. 기본적인 액이 23개월, 거의 뭐 2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수주를 받은 다음에 납품하기까지 뭐 계략적으로 17개에서 23개월, 2년 정도 보시면 되시죠. 상당히 이제 오랜 기간에 지속되는 이제 공사라고 보시면 되시고, 그렇다면 이 선수금이라는 거는 이제 레깅을 시켜서 매출로 인식되는 구간은 선정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레깅 시키면은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뭐 6분기나 8분기 정도 레깅했을 때 가장 높은 상관관계가 발생되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럼 8분기면은 한 개 분기가 3개월이니까 24개월이잖아요. 2년 정도. 그러니까 대략 맞다고 보시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현재 계약 부채가 현재 역대 최대전에 24년 2분기에 선수금이 그러면은 28분기로 2월 돼서 매출이 인식된다 그러면은 코리레이션을 이렇게 따지면 이제 이거는 중간에 요런 구간이겠죠. 그러면 이게 주황색이 이제 그 계약 부채거든요. 이게 26년까지 올라간다 보시면 되시죠. 매출로 인식이 되는 게 여기 이렇게 올라가고 매출이 따라 올라간다 보시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계약 부채를 봤을 때 선수금 수주잔고도 마찬가지예요. 26년쯤에 매출이 최대치를 찍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권사 컨설하고 현재 정량 지표에서 보여주는 매출 추론 시그널하고 유사하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건 뭐 토론방이 없으니까는 이해되시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네. 그냥 진행할게요. 다음에 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06년부터 24년 2분기까지 이제 주가하고 영업이 아까 설명을 통해서 설명드렸죠. 근데 말로서 설명드린 겁니다. 보시면은 슈퍼사이클이 강력하게 나왔었어요. 언제? 금융위기 때. 그래서 이걸 주가를 이때 당시에 보시면 08년도에 리세션 글로벌 금융위기 대폭락 시기에 혼자서 주가가 거의 몇 배 올랐냐 이거예요.
이게 이제 뭐 감자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 감안해서 이제 들어가신 보시면 되는데 한 20배 오른 것 같네. 20배 바닥에서 혼자 금융위기 때 엄청난 이때 하나오션을 갖고 있었으면 남들은 곡선이 나는데 혼자 20배 먹었으면은 얼마나 밖으로는 겉으로는 내색 못하겠지만은 얼마나 속으로 좋았겠습니까 투자자라면. 그런 뭐 사이클을 보여줬고 대신에 이제 남들 다 오를 때 빠졌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2차로 다시 올랐고 거의 한 2.5배. 근데 영업이익 슈퍼사이클 때 그 피크치는 대략 11년 1분기 정도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래서 08년 12, 08년에서 2012년까지 슈퍼사이클 기간 내에 이렇게 주가가 상당히 상승했던 이제 기록이 있었고요. 하나오션의 현재를 보시면은 현재는 영업이 적자를 발생시켰지만은 추세는 상승 추세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주가도 따라서 상승 동행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주가하고 이익은 같이 동행하는 추세다. 삼성중공업 비슷하죠. 그때에도 마찬가지로 이 매출이나 실적의 정점 찍는 구간은 이제 추론하면은 그때가 주가 정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고 과거 히스토리나 현재 모습이라 보시면 마찬가지로 증권사 컨셉을 보시면 2026년에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다니까는 주가나 마찬가지로 2020년에 과거 슈퍼사이클 감안했을 때는 이때 26년에 정점을 찍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이제 기본 가정을 하고 접근을 한 겁니다. 근데 계약 부채하고 수주잔고를 보시면은 하나옵션은 좀 아쉬움감이 있어요. 계약 부채가 어디다가 QQ로 올랐긴 올랐는데 정점에서 일단 하단부에 있고 수주잔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옵션은 이래저래 조금 좀 안 좋지 않을까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잠깐 설명드렸지만은 뭐 나중에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은 현금 흐름이 상당히 안 좋고 유상증자를 과거에 많이 진행했는데 지금 현재 현금성 자산 같은 거 체크해 보면은 조만간에 유상증자에 진행할 필요성이 높아 보인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 오션은 참고 자료를만 보시되 투자 관점에서는 좀 배제하는 것이 주주분 계시면 죄송하지만은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니까는 뭐 100% 정답은 아니고 현대중공업 컨센을 보시면은 마찬가지 2016년에 가장 높고 그다음에 매출인식 계약 부채하고 하면 6개분기 정도 계산되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1.5년 2026년 초반에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과거에 슈퍼사이클 가정했을 때 주가는 2026년에 이제 고점을 형성할 것이라는 기본 가정으로 이제 접근하는 거고 그렇다면 리스크 팩터는 없나 이렇게 체크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계사에 대해서. 근데 계약자산이라고 들어보시는지 모르겠는데 건설주나 아니면은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2000년대 하반기인가? 그다음에 2010년대 초반에 빅베스라고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천공사 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광의의 매출채권인데 계약 내역에는 없는데 진행하다 보면은 이제 설계 변경이나 아니면 인건비 추가나 아니면 자재비 오르거나 아니면은 기타 비용이 이제 높아져서 증액돼서 계약 내역이 없지만은 추후에 이제 고객사로부터 청구받을 수 있겠다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그것들을 비용으로 처리해 놓고 추후에 이제 고객사하고 협의를 해서 이제 받아내겠다는 뭐 그런 광의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죠. 매출채권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이렇게 설명해 놨는데 계약자산 같은 경우에는 조선주하고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측면에서 계약자산이 분기별로 추세가 어떻게 되는지 반드시 체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계약부채라는 게 또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죠.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건설주도 마찬가지고 계약부채는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십니다. 일단은요. 이거는 이제 계약부채는 부채에 포함되는데 부채가 이제 두 가지가 있잖아요. 유동부채하고 비유동부채. 유동부채는 이제 1년 이내에 이제 갚아야 되는 부채인데 계약부채는 1년 유동부채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착시 현상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계약 부채가 부채 비율이 엄청나게 증가됐어요. 만약에 조선주,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 24년 2분기에. 근데 그 사유가 계약 부채가 급격하게 증가돼서 부채 비율이 높아 보인다 그러면은 이면을 바라보면 상당히 좋은 개념으로 볼 수 있겠죠. 선수금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조선업계는 그 선수금은 적게 받고 인도 시점에 건조되고 대부분은 헤비테일 방식이라고 합니다. 헤비테일 방식. 일반 방식은 스탠다드 방식이죠. 이제 그런 균등하게 받거나 아니면은 앞부분에서 이제 선수금을 많이 받거나 근데 그런 방식인데 헤비테일 방식도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대부분 이제 헤비테일 방식은 대금 결제를 하는데 이제 인도 시점에 건조 대금을 받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계약 자산이 높아지면은 이게 높아지면 중간에 이제 계속 발생되잖아요. 헤비테일 방식으로 계약을 했으면 이제 말미에 이제 인도할 때 이제 현금을 현금화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계약 자산이 높아진다는 의미는 리스크가 높아진다는 의미로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반드시 이것들은 이제 같이 고려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계약 이행과 함께 부채가 사라지면 매출로 인식된다. 보시면 그래서 부채의 규모가 클수록 긍정적이다. 계약 부채는 높아질수록 좋은 거고 계약 자산은 높아질수록 리스키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십니다. 이 쓰잘데기 얘기야 계속 보이는 건데. 근데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23년 4분기, 24년 1분기, 24년 2분기 이렇게 엑셀에다가 표시를 해놨잖아요. 보시면은 계약자산하고 부채 하나오션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뭔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가정에서 잡는 거 리얼 자산, 리얼 부채, 리얼 자본 이게 뭐냐면은 계약 자산 같은 경우는 총자산의 자산에 포함된대요. 유동자산에 매수채권 하단부에. 그래서 이거는 광의의 매수채권이고 이거를 리스키하게 보셔야 되는 사유는 뭐냐면은 임의로 잡는 거잖아요. 기업에서 헤비테일 방식이니까 이제 인도 시점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고 빅베스 했을 때는 이거를 못 받으니까는 미청구공사금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일시로 한 방에 다 털어버린 거죠. 그래서 적자 대규모 적자 나고 난리 났었잖아요. 뭐 주가 하한가 치고 막 건설주하고 뭐 조선주 그때 기억으로는 그런 좀 약간 리스키한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이게 구조적으로 이렇게 높아진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4분기, 24년 3분기, 24년 1분기, 24년 2분기 계속 높아지겠어요. 보시면요. 근데 절대 금액이 높아진다고 해서 위험하다고 판단하시면 안 되시고 이렇게 몇 가지 조건들을 두고 판단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것들을 이제 명기를 해놨고 해보시면요. 근데 만약에 계약 자산이 높아지면은 어떤 효과가 발생될 수 있을까요? 자산의 항목에 포함되니까는 부채 비율이 낮아지는 효과를 화장기법을 들어갈 수 있겠죠?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기초재무제표 설명 영상이 있으니까는 그거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설명해놨으니까요. 이해가 안 되시면은 근데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걸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화장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나중에 이제 빅베스가 나면은 한 방에 손실을 털 수 있는 리스키한 항목이다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리얼 자산이라는 거는 계약 자산을 제외시킨 자산을 말씀드린 거예요. 화장기법이라 일단 가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총자산에서 이거를 빼면은 리얼 자산, 민낯을 드러내는 자산이라고 보시면 되시죠. 실질적인 자산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띄일 수 있으니까 부채를 보시면 계약 부채는 좋은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선수금의 개념이니까 이게 이제 총부채 같은 경우에는 높은데 만약 계약 부채가 비중이 높아서 총부채 금액이 높으면은 부채 비율이 높아지는 착시 현상이 발생됩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부채 비율이 실제로 나타나는 이제 부채 비율은 220%, 270%인데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조정해서 자본 총계를 리얼 자본로 조정하면은 부채 비율은 실질적으로는 24년 4분기 85%, 24년 1분기는 129%, 24년 2분기는 156%예요. 그렇다면 이 계약 자산의 리스크와 계약 부채의 장점, 메리트를 어떻게 판단하면 되냐? 그리는 거죠. 조정 부채 비율을 그리는 거죠. 추세적으로 봤을 때 과거 대비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는 계약 자산 빼고 계약 부채를 빼서
장단점을 다 뺀 다음에 실질적인 이제 리얼 부채 비율, 리얼 부채 비율은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저장 써놓은 건데 수치를 본 거죠. 과거에 2009년에 윗재가 슈퍼사이클 했잖아요. 이때하고 비슷한 비율로 유지되고 있다 보시면 되십니다. 조정 부채 비율이 낮을수록 좋은 거겠죠. 그래서 리스크는 이때 2016년에 상당히 높아졌었고 지금 현재는 뭐 계약자산하고 계약부채를 감안했을 때는 크게 뭐 이렇게 이상 상황이 없다. 그리고 크게 메리트도 없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는 계약자산만의 이제 리스크를 항목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계약부채와 계약자산을 같이 이제 감안했을 때 체크하는 거고 방법이고 계약자산만의 리스크를 판단하시려고 그러면은 총자산에서 계약자산이 비중이 높아지면 부채 비율이 낮아지는 화장기법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계약자산을 총자산을 나눴을 때 이 비중이 급격하게 높아지면 이때 구간에 18년 같은 경우에는 리스키한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지금 현재는 빠지다가 다시 높아지고 있어요 현재. 그래서 24년 1분기 봤을 때 좀 안 좋아 보인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빠지면은 계약자산의 비중이 총자산 대비 빠지면은 괜찮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이거하고 매출채권 관련해서 이제 두 가지를 종합해서 체크해 보신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같이. 그래서 매출채권 잔액 연령 현황 같은 경우에는 보통 3개월 이하가 적정한데 정상채권이라고 보시면 되시는데 6개월 이하로 좀 광범위하게 잡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6개월 이하를 정상채권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6개월 이상은 부실채권이라고 보시면 되시죠. 돈을 떼일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채권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계약자산도 돈을 떼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채권하고 연계시켜서 같이 보시면 되시고 6개월 이하 정상채권 비중이 90% 이상을 보인다 보면 양호하다고 보시면 되시는데 추세상으로 만약에 어떤 기업이 이제 30%였다가 50%, 70% 이렇게 채무분기 진행될수록 높아진다 그러면은 비록 90% 이하가 이상이 아니더라도 상당한 메리트가 있다 보시고 이제 터닝 포인트를 잡고 이제 접근할 수 있는데 역반대로 이렇게 보시면요. 하나오션인데 23년에 6개월의 비중이 29%밖에 안 돼요. 이거 70% 매출 채권은 떼일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채권이라고 보시면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는 상당히 좀 안 좋은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되시고 여러 조건으로 봤을 때는 하나오션은 이렇게 꽤나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시고 리얼 부채 비율은 유사하게 유지되어 있고 조정 부채 비율은 2007년, 2008년 때 슈퍼사이클 때보다는 현재가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메리트 현재 구간 사이클에서는 조정 부채 비율을 봤을 때는 괜찮고 과거 대비 슈퍼사이클 대비 계약자산 같은 경우에 리스크를 보시면은 과거 대비는 리스크가 좀 있다 보시면 되신데 20%대니까는 뭐 크게 뭐 리스크가 높다 보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관점에서 과거의 슈퍼사이클 비교했을 때는 리스크 관점에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 보시면 되시고 삼성중공업 하나오션은 별로 안 좋죠. 이 두 가지는 괜찮은데 이거는 안 좋죠 이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매출채권 잔액 영향은 보시면 77.5%인데 뭐 리스크 모니터링이 필요하지만은 비교적 양호하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은 오케이, 하나오션은 나도 오케이.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리얼 부채비 가장 낮아요. 24년 현재 매출채권 잔액 연령 현황도 보시면 70%대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그래서 이것도 나쁘지 않다 보시면 되시고 헤비테일 방식이라고 아까 설명드렸었는데 이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글로벌 선박 현재 구간이 이제 리세션 발생된 가정한 다음에 데자뷰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거하고 연계시킬 수밖에 없어요. 선박 발주 구간으로 헤비테일 방식 반응처럼 굳어버린 선주들의 계약 등의 지급 방식도 해결되어야 될 문제다. 보시면 헤비테일 방식이라는 게 이제 계약한 다음에 거의 한 24개월 걸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인도까지 봤을 때 계약 기간을 봤을 때 그러니까 계약 기간에 10% 선수금 받고 절단해서 10% 받고
중간에 뭐 한 1년 지나서 10% 받고 1년 만에 일했을 때 10% 받고 나머지 60%는 말미에 받는 거예요. 그래서 헤비, 무거운 꼬리 그 부분이 이때 집중되는 거죠. 하반기. 근데 비용은 보시면은 건조 비용 계속 꼭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계약 자산 같은 경우에는 계약 내역이 없는 계약 자산 미청구 공사금이 이 중간중간에 계속 추가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 잠깐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채 비율이나 부채 비율 높고 현금 흐름이 안 좋으면은 상당히 어렵겠죠. 이제 중간에 리세션까지 맞아버리면은 거의 뭐 망이죠, 망. 이런 조건을 갖추고 있으니까는. 그래서 조선주 핵심 포인트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선수금 규모가 최종 잔금보다 낮기 때문에, 계약 부채가 낮기 때문에 선박 건조 과정 중에 원자재 인건비 상승할 경우 이를 모두 조선소가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 이거는 이제 계약 자산이잖아요. 계약 자산. 왕이 계약 자산. 그러면은 계약 자산하고 계약 부채를 추세별로 이제 이렇게 체크한 다음에 계약 자산보다 계약 부채가 오버되는 구간을 비교적 스탠다드 타입으로 전환하는 시점으로 판단하시면 계략적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헤비테일인데 그렇게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죠. 그러면은 계약 부채가 현재 상계사가 계약 자산보다 높아지고 있는지 체크해서 어떤 조선주가 유리한지 이렇게 기본 개념으로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이해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확인이 안 되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냥 일단 진행할게요. 이게 개인적인 노하우라고 뭐 듣보잡 놀릴 수 있지만은 뭐 그러신 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진행 계속 볼게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주황색이 계약 부채, 과거 슈퍼사이클 때는 계약 부채가 계약 자산보다 오버되고 있었어요. 긍정적인 모습이죠. 그러다가 중간에 계약 자산이 높아지고 계약 부채는 떨어지는 이 갭이 좋지 않은 거죠. 비용은 졸려시고 그러니까는 속된 말로 더럽게 높아지는데 선수금은 더럽게 낮게 받은 거죠. 그러면은 이 차이가 다 비용이죠, 비용. 그러면 현금 흐름이 안 좋겠죠. 이제 현금 흐름이 이게 다 이제 마이너스 캐시플로우라고 보시면 되시죠. 근데 다시 돌아서고 있어요. 이렇게 계약 부채가 계약 자산보다. 근데 현재 24년에 들어서 또 역전되고 있어요. 하나오션. 그래서 하나오션은 여러 가지 조건들을 봤을 때는 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좀 배제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최근 분기별로 보시면 18년 1분기부터 24년 2분기까지 계속 계약 부채가 계약 자산보다 낮았죠. 이게 다 비용이죠, 이제 비용. 그러다가 계약 부채가 22년 2분기부터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또 붙었어요. 여기 보시면요.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보실까요? 삼성중공업 슈퍼사이클 때는 계약 부채가 높고 계약 자산이 낮고 다 이거 헤비테일 방식이라도 이익 구간이죠. 그래서 20년부터 이렇게 계약 부채가 높아지고 수준은 높아지고 있다. 현재 분기별로 18년 1분기부터 24년 2분기 이때가 노란색이 계약 자산이고 계약 부채가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은 괜찮아 보인다. 보시면 되실 거고.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좋아요. 보시면요. 22년 1분기를 기점에 했을 때 계약 부채가 파란색 계속 벌어지고 있죠. 이렇게 계약 자산 빠지고 있고 추세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HD 현대중공업은 여러 가지 면에서 픽으로 감안하시는 것이 좋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과거 이제 제가 조선주는 이제 계속 좋게 말씀드리는데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슈퍼사이클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는 거죠. 여러 가지 조건들을 비교해보는 건데 크게 이제 세 가지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시죠. 첫 번째로는 제품가하고 원재료가 스프레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계약부채나 뭐 계약자산 보셨잖아요. 이때. 세 번째는 뭐 인건비나 외주 광고비 추세인데 그건 아직 조사를 못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일단은 판 가격 추세하고 연도별로 대표적인 게 LNGC잖아요. 대개사들이 제품가
추세하고 스프레드를 비교해 보는 거죠. 그래서 과거 슈퍼사이클 대비 현재가 과연 슈퍼사이클이라고 단정지을 수 있는 조건인가 체크해 봤습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후판 원자력 거래를 연도별로 체크해 봤고 과거보다는 높은데 추세가 지금 빠지고 있어요. 이게 또 긍정적 조건이고 중국 쪽에 이제 철강주 밀어내기 때문에 아무래도 25년까지 계속 빠질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트 쪽의 측면에서는 조선주는 상당한 호기를 맞고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후판 원자력과는 빠지는 추세고 근데 과거 슈퍼사이클 대비는 높은 위치에 있는 건 맞아요. 그리고 LNGC 제품과인데 이제 이게 사업버스에 딴 거거든요. 근데 과거 슈퍼사이클 대비 가격이 제품가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하나오션. 그래서 이 두 개를 스프레드를 체크해 봤어요. 그래서 제품 가격 나누기 원자력과는 스프레드를 따져보면은 과거 슈퍼사이클 대비로는 유사한 구간으로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때는 14년, 15년에는 가장 높았었는데 사유는 뭐겠어요? 원자력가가 낮아서 그런 거죠, 원자력가가. 이때는 슈퍼사이클은 아니었습니다. 스프레드 측면에서는 그랬었는데 뭐 수주장구나 뭐 그런 것도 다 감안하고 매출액 같은 거를 같이 보시게 되겠죠. 이렇게 스프레드가 높았더라고 하더라도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보시면 18년부터 24년 2분기 봤을 때는 스프레드는 계속 상승 추세에 있다. 그래서 양호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삼성중공업, HD 현대중공업은 제품가는 계속 높아지고 있고 보시면요. 원재료 가격은 빠지고 있어요. 공통적인 상황이잖아요. 스프레드도 보시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과거에 2008년, 7년 뭐 그때 기록이 없기 때문에 좀 아쉽지만 현재 체감가만 보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오션. 그 다음에 잠깐 하나오션은 설명드렸나? 하나오션 봤나? 하나오션을 넘어갔네. 이 하나오션이고 이제 후판 원자력과고 하나오션 LNGC 제품과 근데 하나오션 스프레드 그다음에 좀 잘게 쪼개갖고 12년 1분기부터 24년 2분기까지 스프레드를 했는데 아직까지 하단부인데 계속 상승 추세에 나오고 있으니까 양호 모습이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사업보고서에 명기한 이제 수치들로만 이렇게 체크해봤는데 좀 의심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체크를 했는데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삼성중공업은 후판가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과거 슈퍼사이클 대비 높은데 추세적으로 빠지고 있다 보시면 되시고 삼성중공업 LG 제품가는 슈퍼사이클 대비 높은 위치하고 있다 보시면 되시고 상승 추세 사업보고서에 나와 있는 기준으로 잡은 겁니다. 스프레드도 마찬가지로 과거 슈퍼사이클 대비 낮지만 상승 추세다 나쁘지 않고 최근 분기로 체크해보면 계속 상승 추세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 HD 현대중공업 설명드렸었고 이제 세 번째로는 아까 계약부채 수주잔고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계약부채하고 수주잔고는 이제 리스크 항목 관련해서 체크를 할 필요성이 있다 설명드렸었는데 과거 슈퍼사이클 대비 현재 계약부채가 중요한 거잖아요. 수주잔고도 중요하지만은 계약부채가 미래 매출 출원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인자라고 보시면 되시고 이게 과연 과거 대비 얼마큼 현재 여건이 좋나 안 좋나를 판단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이제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 정량적 지표를 이제 활용할 때 이제 잘못 활용하고 너무 깊게 들어가면 이제 공상과학 소설을 쓸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가급적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드린 것들이 이제 다 듣보잡이 처음 들어보실 텐데 그래도 너무 과하게 이제 공상과학 소설도 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면서 적정한 그런 선을 유지하려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계약부채 선수금이 이제 현재 과거 슈퍼사이클 대비 얼마나 현재 조건이 좋나 이렇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수주잔고 대비 수주잔고가 뭐 100이라고 해요. 그럼 선수금을 현재는 과거에는 100에서 20을 받았으면 현재는 100에서 30을 받으면은 훨씬 여건이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계약부채 수주잔고 대비 계약부채 비중을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계약 수주잔고하고 같은 건 없잖아요. 근데 계약부채의 질을 따진다 그러면은 수주잔고 대비
계약부채 선수금을 얼마나 받았는가 이렇게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추세를 보면은 과거 슈퍼사이클 때는 20.8%에서 10.6% 이 정도 유지되고 있었어요. 현재는 16.8%, 17.15%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이때는 중간에 높았는데 이거는 수정고 자체가 빠지는 구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경을 고려를 하실 필요 없으시고, 이 상승하는 구간에서 체크하는 것이, 비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의미가 없고, 이때 구간하고 이때 구간하고 비교를 해보시는 거죠. 그래서 과거 상승, 계약부채 상승금 대비는 현재는 조금은 낮은 위치 구간에 있다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근데 과거 2008년, 2009년, 2010년에는 계약부채라는 개념이 없고 미청공사 다른 개념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치를 뽑아놨는데 이게 적정한가 그 의심이 들더라고요. 하는 걸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그러면 일단 비교를 해봤는데 그게 적정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비교 차원에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유지되고 있다 보시면 되시고, 선수금은 증가 추세고 과거에도 보시면 높은 레벨 자체는 거의 뭐 유사하게 흐르고 있다 보시면 되시고, 과거 대비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낮은 위치에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선수금 개념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봤을 때 이게 삼성중공업이고, 여기는 계약부채 대비 선수추장금 이렇게 쭉 빠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피끝을 찍고 쭉 빠지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비교하면 좀 낮은 위치에 있다. 삼성중공업도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회계 표시로 해서 선수금 계약부채로 변기 안 하고 다른 걸로 변기됐기 때문에 잘못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추세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추세만 보시면 이렇게 지금 빠지다가 올라온 추세죠. 계약부채가 비중이 높아질 수장고 대비 비중이 높아지는 게 훨씬 좋은 모습이겠죠. 근데 일단 현재 추세를 한번 본다 그러면은 일단 상향 추세, 상향 우호 상향 추세이기 때문에 현재 조건을 봤을 때는 일단 긍정적이다. 하나오션도 하나오션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네 보니까요. 삼성중공업은 긍정적인 모습이다.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은 분기별로 표시했어요. 보시면요. 21년 1, 2분기부터 24년 2분기인데 선형을 그려보면 이렇게 우상향 추세이겠죠. 보시면요. 최근에 좀 빠졌다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24년 3분기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계속 올라와서 최고치를 찍으면은 긍정적이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쁘지는 않다. 현재 선수금 개념으로 접근했을 때는 과거 대비, 이때 대비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이거는 어떻게 설명드리나? 이거는 이제 잠깐 보시면은 엑셀을 보시면은 사업보고서 보시면 공급계약 체계를 이제 쭉 나오잖아요. 그거를 다 추선해서 이렇게 보시면요. 일일이 분기별로 해서 날짜별로 해서 뽑아냈고 계약 금액하고 선박수하고 그래서 선박 적당 가격을 뽑아냈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 계약기간 시작일하고 종료일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온스로 환산시킨다 해서 수식어로 갖고 이거는 30일로 나눠서 한 척당 계약기간을 뽑아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그래서 이것들을 정리를 했고 이제 한 척당 수수 한 척당 계약기간 LNGC 보시면은 선정적 수주량 이제 분기별로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설명드릴게요. 이런 개념으로 봤을 때 분기별 선박 수주 추세예요. 하나오션에 18년 1분기부터 5년치 24년 3분기까지. 그래서 금액은 22년에 피크치 찍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빠지고 있는데 이걸 여러 기사들을 보거나 아니면 그 가동률을 보면은 도크가 이제 많이 차고 있다고 보시면 되시잖아요. 과연 그게 맞는 것인가? 그다음에 아까 LNGC 선박 적당 가격을 사보고서 나온 거를 보셨잖아요. 근데 그게 추세가 맞는 건데 한번 재확인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선박 수주 금액은 추세는 빠지고 있어요. 그럼 도크가 차서 선별적으로 받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해하시려고 하면 되는데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선종별 수주량을 보시면 파란색이 LNGC예요. 그래서 NGC가 압도적으로 많고 분기별 선박 수주 관련해서 NGC 관련해서 VLNG라고 이렇게 뽑아왔습니다. 그러면 추세가 이렇고 그러면 도크가 과연 차서 이런 것인가 일단 그러면은 확인하려고 하면 어떤 걸 확인하면
확인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동률. 가동률이 100% 넘으면은 꽉 찼다고 보시면 되시죠. 근데 그것만 또 믿으시면 안 되시죠. 일단 가동률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오션 가동률 체크해봤는데 여기 조사는 안 했어요. 그냥 귀찮아갖고. 보면은 100%는 넘겼어요. 20년 2분기에. 빠지다가 22년 4분기에 빠지다가 근데 보통 90% 이상대 유지하더라고 보니까요. 그러면 이거 좀 신뢰성이 낮잖아요. 보통 여기서 60%대 빠지고 100% 올라오면 이해할 만한데 22년이나 20년도나 이렇게 안 좋았던 기계는지는 그때 100%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뭔가 이렇게 해서 이거 믿을 수 없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적당 계약 기한을 보는 거죠. 만약 도크가 찼으면은 가정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만약에 도크가 찼어. 그래서 선별적으로 수출한다고 보시면은 계약 기간은 도크가 찼으니까는 한 척당 계약 기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과거 대비. 그래서 한 척당 계약 기간을 분기별로 다 따는 거죠. 이렇게.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LNGC잖아요. 그래서 LNGC 계약 기간당 한 척당 계약 기간을 분기별로 다 수식으로도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세를 보니까는 선형을 그려보니까는 한 척당 계약 기간, 그러니까 건조 기간이 이때보다 낮아요. 현재 훨씬. 그래서 하나옵션은 이게 뭔가 좀 약간 의구심이 현재 들고 있고 적자 나오거나 뭐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은 조금 좀 의심의 눈초리를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지표들을 서로 뭐 부정적으로 보나요? 근데 정량지 지표를 산출해서 나온 결과가 이런데 뭐 어떻겠어요? 다른 기업들 한번 보시죠. 삼성중공업 수주금액 추세고 마찬가지로 LNGC가 가장 많아요. 파란색. 한 척당 수주금액을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이전에 한 척당 수주금액 추세선을 그려보면 높아지는데 이렇게 과거에 워낙 낮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하나오션입니다. 최근 22년 4분기부터 LNGC가 가격이 빠지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요. 슬라이트하게. 근데 이게 분기 보고서에 나온 것들도 보시면 여기 미세하게 빠지고 있어요. 분기 보고서 표시한 것 자체로도. 공급기와 체결들을 때려서 수시로 때려서 뽑은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오션은 적당 수출 금액도 빠지고 있고 사업보증 제품과도 빠지고 있고 분기별 적당 계약 기간도 빠지고 있다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면 사이가 올까 그랬는데 아무래도 국내 조선사들이 좋다고 하지만 국내 조선사끼리도 경쟁 관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현재. 그래서 뭐 이렇게 상기사가 이제 경쟁 중인데 하나오션하고 삼성중공업하고 HD 현대중공업 LNGC 관련해서 여건이 현금 흐름이나 그런 것들은 나쁘고 그러니까는 떨이로 좀 좋지 않은 뭐 그런 것들로 계약을 그나마 여기서는 몰아서 하고 있지 않나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럼 나머지 기업들을 보시면 되시잖아요. 삼성중공업, 삼박수주금액, NNGC 한쪽 다 수주금액은 높아지고 있어요. 좋은 모습이죠. 그 다음에 가동률은 110%까지 넘겼습니다. 현재. 한쪽당 계약 기간을 보시면은 23년 4분기까지는 역대 최대를 찍다가 24년 2분기에는 빠졌어요. 근데 이거는 감안을 해봐야 되겠죠. 이거는 빼면은 높아지고 있다 보시면 계약 기간은 높아지고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이거는 왜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 척이거든요. 한 척. 그래서 이거는 표본으로 이렇게 빼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은 슈퍼사이클에 맞게 이렇게 잘 적정하게 돌아오고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 HD 현대중공업 마찬가지로 LNGC가 가장 많습니다. 한척당 수주 금액도 추세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이렇게 보시면요. 한척당 계약 기간도 마찬가지로 23년 4분기 역대 최대를 찍고 최근 거는 좀 빠지는 건데 추세적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시고 가동률은 조선총은 146%까지 찍었어요. 보시면요. 가장 높죠. 가동률이. 그래서 여기는 계속 토픽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원래 한라 IMS하고 이제 여기 맞춰갖고 이제
세진중공업이 현대중공업하고 이제 관계가 많고, 그다음에 하나엔진은 하나오션하고 삼성중공업 관계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 HD, 현대미포조선하고 정리하고 나머지 이제 정리 못한 것들 추가적으로 정리해갖고 다음 주에 금요일 날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아직 자료를 전부 다 만들지 못해갖고 완성본을 설명드리지 못해서 좀 죄송하고요. 다음 주 금요일 날 추가적으로 정리해서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고생들 하셨고 질문사항 있으시면은 전반적인 내용은 질문하셔도 되는데 개별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질문 못 받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다음 내일은 이제 미국 주식 윌리엄스 컴퍼니스 미드스트림 기업부에서 사업보서 열람하기 할 거고 내일 보실 분들은 볼 거고 다음 주에 국내 기업 조선 섹터 추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 좋은 밤 되십시오.